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대량 화장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26일 홍콩 언론 이니티우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에 있는 한국 장례식장의 한 직원은 자신이 22일 밤에만 폐렴에 걸린 39 이상의 시신을 화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이들 시신이 공통적으로 폐렴 환자이며 우한 폐렴 전문 치료기관인 진이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진단키트로 검사받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신에 대해 현지 병원들은 대부분 중증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지역사회 획득 폐렴 등으로 사망 원인을 표기했습니다. 또 이 장례식장은 시신 손질, 메이크업, 친구 및 친척과의 작별 인사 등이 모두 생략되며 2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폐렴에 걸린 지 10일 만에 사망해 병원 지시로 급히 화장해야 했던 우한 시민 저우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세상에서 저희를 비난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종이 한 장만 받았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현재 우한시의 함크우 장례식장 14개의 화장로는 현재 24시간 풀 가동 중입니다. 현대식 화장장은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시신 한 구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시간을 1시간 반으로 가정했을 때 함크우 장례식장에서 하루 동안 처리 가능한 시신은 최대 224구입니다. 또 중화권 언론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우한에 소재한 운창 장례식장 직원은 정부가 모든 폐렴 환자 시신의 화장을 함크우 장례식장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폐렴 환자 시신이 하루에 200여 구 이상 이 화장터에서 화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70명에 불과합니다. 또 현재 당국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를 화장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7일 중국 네티즌들은 두 가지 웨이보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우한시 당국이 26일부터 전염병 사망자에 대해 화장 비용을 면제해주고 시신 운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인원, 장비 등을 긴급히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크린샷에는 같은 웨이보 게시글이지만 시신 운송에 관련한 뒷부분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당국이 내용을 고쳐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은폐하려 한 겁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우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우한시 보건당국이 시 병원들로 보내는 진단키트 수를 제한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단키트는 현재 특정 자격이 있는 병원에만 제공되며 수요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운 좋게 진단받은 환자들은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통은 또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진단키트 공급으로 매일 확진 환자를 조절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해외 확진 환자가 급증해 의심받자 중국 당국이 국내 환자를 단기간에 늘릴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치료 확률이 훨씬 높기에 보건당국이 이러한 환자들을 선별해 사망률을 낮추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이 환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29일 후베이의 병상 10만 개를 개설한다는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양윤엔 후베이 부성장은 후베이의 112곳을 지정해 병상 10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 댓글만 5천 개 이상 달리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우한 폐렴에 감염된 확진자가 불과 2,743명이던 지난 27일 나온 것으로 네티즌들은 10만이라고 라며 놀라워하며 중국 당국이 사태를 크게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촉발했습니다. 지난 25일 미 하버드 대학의 유해병 전문가인 에릭 띵 박사는 트위터에서 이번 바이러스의 위력은 핵무기급이라며 우리는 역사상 최고로 지독한 전염병에 직면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조합상 최근 수산물 시장에서 더 퍼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 정도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한 소식입니다. 우한 시내의 도로는 거의 교통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150m 이상입니다.
새치기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이고 1인당 3매로 제한하며 제대로 멸균 포장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마스크 구입 때문에 중국 전역이 싸움이 퍼지고 있는데 상해에서도 마스크 구입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 마스크도 만들기도 하네요. 안전은 하겠지만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노부부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돈을 줘도 싫다. 비싼 마스크를 주고 착용을 하라고 해도 싫다. 완전히 똥꼬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한 화이팅! 중국 정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구호도 넘치지만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민들이 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거의 모든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중국인들끼리 서로 멀리하고 싸운다. 그래서 아비규환이라고 하나 봅니다. 기침을 하는 청년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거리를 다닌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몰매를 맞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노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언제든지 불시에 검문을 합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수용되는 거죠.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입니다. 유령 도시처럼 외출이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주민들이 폐렴 발생 집이나 건물에 폐쇄 작업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갇혀있게 되거나 나오지 못하게 된 환자들은 그냥 있을까요? 무서운 것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남의 집을 폐쇄를 하고 출입을 통제하면서 한 가정을 파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책일까요? 중국 정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도대체 지금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PHEIC는 심각하고 이례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예외적인 사건에 대하여 선포하는 비상사태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과거 WHO에게 600억 위안 한화로 10조 원의 금액을 투자한 이력이 있는 만큼 WHO는 지속적으로 친중 노선을 취해왔었는데요. 사무총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당시 그를 극진히 모셨다는 점, 중국의 능력을 믿는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위험 수준을 보통의 수준으로 과소평가했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의 위력이 거세지자 외부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WHO에서 결국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에서는 30일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31일 오전 6시 5분 우리 국민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우한국제공항을 이륙하였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29일부터 군 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현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엄중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터넷 매체 중 하나인 악시오스에서는 지난 29일 지나친 세계화로 인해 세계적 대유행병의 위기가 도래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도시화, 인구 증가, 인구 및 상품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이동이 대유행병의 위기를 더욱 빠르게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각지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음악학교에서 우한 폐렴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학생 모두의 수업 참석을 금지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업 참석을 금지당한 아시아계 학생은 총 81명으로서 한국계열 학생이 3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데다가 대부분의 학생은 오랜 기간 로마에서만 생활을 했거나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세 교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메일을 받은 한 교수는 학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포를 확산시키기만 할 뿐이고 대놓고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미친 방식이다 라며 학교 측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한국인 학생이 자신에게 제발 수업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는 말을 하며 학교 측의 대응이 단지 농담이기를 바란다며 씁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특히 프랑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프랑스의 한 지역신문에서는 마스크를 쓴 아시아 여성의 사진과 함께 황색 경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단어는 19세기 말부터 아시아인들이 유럽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의미로 쓰인 차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매체를 향해 비난을 시작했고 해당 매체는 곧바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한 지난 30일 국내의 한 커뮤니티에는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한국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인종차별을 당할 가능성을 조금씩 우려하기는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그 혐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한 중년의 할아버지로부터 더러운 중국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한 고등학생으로부터는 대놓고 꺼지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그들은 아시아인들은 일단 다 꺼지라는 말을 한다고 하죠.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궁창주의가 활개치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주제에 아시아인의 위생 상태를 지적할 자격이나 있는가 라며 분개하는가 하면 이런 인종차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원래 유럽은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인데 그동안 세계화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억제당하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내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자 프랑스의 트위터에서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은 알지만 편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 게시글은 현재 3.7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인터넷상에서 확산됐고